네, 글로벌 증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21일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애플의 아이폰 5 판매 호조에 힘입어 나스닥이 홀로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혼자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한 주요 증시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스페인과 유럽연합이 전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외에 지난 주말 해외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이번 주 스페인 금융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심사 결과 새 경제개혁안 발표와 맞물려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와 트로이카 실사단이 일주일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에게 그리스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할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미국과 캐나다 등 9개국에서 1차 출시했습니다. 사흘 만에 1,000만 대 판매 돌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다소 우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부정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은행 동맹에 대해 여전한 견해차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는 최대한 빨리 은행 동맹을 출범하고 싶어 하지만 독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송거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 경제가 3분기에도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이 이번 한 주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됩니다. 일단 유럽연합 당국과 전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을 짜고 있다고요. 네, 스페인 정부가 특히 이번 주 새 경제개혁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준비하면서 유럽 당국과 논의에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전면 구제금융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이 직접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면 구제금융 프로그램 일부로 국채 채권단이 요구할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긴축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27일 공개될 경제개혁안에는 EU 당국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구조개혁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스페인은 다음 달인 28일 스페인 부실금융권에 대한 3개월간의 감사 결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스페인 은행권이 필요한 추가 자본 확충 규모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00억에서 800억 유로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낙관론과 1,000억 유로를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제개혁안과 금융권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면 스페인 정부의 전면 구제금융 여부도 확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다수 외신들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합니다. 먼저 라우이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라우이 총리는 긴축 반대를 내세워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전면 구제금융이라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스페인 밖에서는 유로존에 돈줄을 진 독일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페인에게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고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라고 말했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네, 먼저 중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상하이 종합지수 4.57%를 급락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주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었는데요. 블랙 위크라고도 이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과연 2,000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2,000선이 붕괴될 것이냐, 투자자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 증권사들도 모두 2차원선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미 연준의 QE3로 기대감은 더해졌지만 이후 발표된 중국의 지표들이 좋지 않았고요. 또 중국 정부도 좀처럼 부양 움직임이
안 보이며 다소 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다 현재 센카쿠 열도, 중후명으로 갸오위다오 국유화로 인한 이 중국의 반일 시위가 시장을 얼어붙게 했죠. 이번 주 중국은 추석과 건국 기념일로 9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중국 최대 명절이 어떤 휴일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요. 또 이 연휴 이후에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 중국 증시의 희비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고요. 자, 이번 주 미국의 주요 이슈들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로는 미국 제조업과 주택 지표들이 눈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연준의 QE3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흘러내보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서베이를 시작으로요. 27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또 주간 신규 실업자까지 나오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도 속속 발표됩니다. 나이키와 엑센추어, 또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 등이 나오는데 요즘 미 기업 실적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